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메언니입니다. 자산이 있는 미혼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정말 결혼하기가 두렵다. 이런 사연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한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60억 자산가 30대 남자분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셨어요. 저도 30대이고 저 정도 자산가이고 집안 재산도 몇백억인데 미혼입니다. 저도 결혼을 못하고 있네요. 대부분 30대 여자분들이 그냥 날 데리고 키워줄 아빠 ATM 찾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돈에 대해서 가치관도 없고요. 저한테 전 여친이 돈을 왜 힘들게 버냐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언젠간 철이 들겠죠. 자산 형성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진짜 쓰고 싶을 때도 많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내 자식, 와이프한테 욕 안 먹으려면 지금 열심히 사는 게 가정의 평화라고 아버지께 배웠어요. 물론 저도 유학하고 어릴 때 다 누리긴 했지만요. 20대 후반에 한국에 와서 얄짤없이 스파르타로 자산을 늘리고 있고요. 아버지는 회사를 팔고도 재산이 많은데도 안 놀고 새벽부터 일하십니다. 원래 집안 자체가 노는 거를 안 좋아해서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상속세, 증여세는 없나요?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답답해요. 소개팅 들어올 때마다 머리에 총 맞은 애들만 만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거 10분의 1도 안 하는 여성이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강남에서 크고 자라든 어차피 본인 집도 아니고 그 강남 키즈라 해서 거기서 이대까지 이어질 것도 없고 명품에 허세만 가득하고 나이 들어도 똑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한강에 운동 가면서 40대까지 자산을 이렇게 형성해야겠다. 매일 계획하고 삽니다. 40대에 한남 더일, 그러니까 최고급 아파트죠. 가는 게 목표인데 열심히 해야죠. 30대에 진짜 결혼해서 어디 살고 싶다는 여성 중에서 제대로 된 경제관념이 있는 애들 없어요. 물론 데리고는 살 수 있지만 힘들게 안 모아보면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요지가 뭐 여자도 나처럼 30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얼마를 어떻게 모았던 간에 여자 본인이 정말 힘들게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뭔가 모아보고 투자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라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재테크를 하거나 뭔가 할 때도 솔직히 이제 대화가 통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안 쓰고 자산을 형성했다고 해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뭐 아내나 아이들에게 짠돌이처럼 굴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는 최대한 자산을 형성하고 나한테 쓰는 건 아끼면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가정을 위해서 풍족하게 쓸 그런 어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당장 데이트할 때 뭐 돈을 팍팍 쓰는 거, 왜 그렇게까지 뭐 일을 열심히 하느냐, 즐기면서 사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이제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같이 지켜나가고 불려나가고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여자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집안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자산가끼리 맞선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맞선을 봤을 때 어쨌든 남녀로서 그 최소한의 호감이나 끌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또 결과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상류층일수록 동지론이 대부분입니다. 드라마 속에서나 재력남 만나는 무스펙녀가 있지 실제 상류층들은 무조건 동지론이에요. 일반 여성들은 애초에 접점도 없습니다. 가끔 그러니까 그 서민 여성들과 접점이 생기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결혼 후에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뭐 이제 극단적으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위로 갈수록 동지론을 추구하죠. 저는 40대 초반, 자산은 40억이 넘고요. 월 생활비는 5, 60만 원입니다. 차는 구형 코란도 스포츠. 정확히 영상에 저분과 똑같은 이유로 혼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사연자분이랑 비슷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아끼고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남자에게 불리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총선 결과 혼자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여성 지향적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백억이 있는 존잘 연예인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도축론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너무 이해가 가더라. 여자 연예인들도 홍기를 넘기면 비슷한 수준의 연예인이나 자산가와는 결혼을 못하니 자연스럽게 노처녀가 되는 거고, 우리 삼촌도 20억이 있는데 숙모가 바람피고 딴 놈이랑 살고 있어도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 평생 투잡하면서 모은 돈인데 10억이나 되는 돈을 본인을 배신한 아내한테 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유책 배우자한테도 내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이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그쪽의 유책 때문에 내가 그쪽한테 그 위자료를 받는 금액은 별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재산이 많은데 상대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나의 재산에서 배분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외벌이로 재산을 많이 형성한 경우 일찍 결혼해서 한 15년, 20년 결혼 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절반을 무조건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정서적인 이혼 상태인데도 그냥 뭐 남처럼 지내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날파리 꼬일까봐 일부러 검소하게 하고 다니고 부를 잃어버릴까봐 더더욱 소비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략 결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게 문제지, 제대로 된 정략 결혼은 집안 어르신이 당사자들부터 신중하게 고르고 장기적인 소꿉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예 선별해서 서로 간에 친구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자를 볼 때 소비는 평소 생활 습관을 유심히 관찰하고 매달 얼마나 모으고 있나, 전체적으로 얼마를 모았나 보면 됩니다. 근데 쓸데없이 택시를 타거나 명품, 해외여행, 호캉스, 오마카세는 무조건 거르고요. 하지만 이혼은 예상이 안 되죠. 진짜 위험하고 예측이 안 되면서 데미지가 큰 건 도축이 아닐까요? 그래서 도축 피해를 예방하려면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런 문화와 법적 장치들이 다 있어요. 미국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죠. 부자들은 무조건 쓰고 자산이나 소득 격차가 큰 경우일 때 많이 씁니다. 둘이 이제 평범할 때 결혼해서 안 썼다가 나중에 한쪽이 크게 성공했을 때 도축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요지는 이혼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평생 같이 살 거라는 기대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미국, 유럽, 이게 일반적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리 이혼을 대비해서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유럽은 쉽게 동거했다가 그냥 짐 싸서 나가는 거죠. IMF 때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듯이 앞으로는 평생 같이 살 거라는 기대가 무너지고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비용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부당함도 뜯어 고치고 혼전 계약서도 인정하게 만들 테지만, 현재로서 도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혼을 고수하거나 한국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면 보유 재산, 소득, 집안 재산, 소비 성향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비슷할 때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지론이죠. 이러면 이혼할 때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도축까지 당하지는 않죠. 국제 결혼도 안전하지 않은 건 맞지만 통계적으로는 국제 결혼이 이혼율이 훨씬 낮은 건 사실이니 재산이 있다면 국결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의견이기도 하지만 지나친 대비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최악의 상황까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에서 이제 묵묵히 살아갔을 때 이 최악의 상황은 오히려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여자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혼 시장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 그 남자의 좋은 조건은 냉혹하고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니 그 남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나 그 조건을 갖추느라 나이가 40살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좋은 조건을 보려면 워라밸이나 또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대기업이요?
요즘은 사무직이면 30대 후반부터 권고사직입니다. 생산직은 그나마 수당이 쏠쏠하지만 지방에 공장이 있으니 지방살이를 감안하시고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안정적이지만 대신 박봉에다가 지방살이입니다. 요즘 초임은 무조건 지방 강제 근무이고요. 순환 근무도 감안하셔야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들과의 결혼에서 여자가 양보나 희생할 게 없는 결혼이 있나요? 그리고 요즘 남자들이 노산의 위험성을 알아버렸으니 결혼 시장에 나오실 거면 가급적 만 28세 이전에 얼른 나오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일찍 나오실수록 조건 좋은 남자 만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이후로는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조건이 좋은 남자일수록 자신의 부와 기반을 불리거나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자손을 더욱 중요시하고 그거는 여성의 나이를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남자는 권력 구도나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입니다. 사실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오는 20, 30대 여성분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팩폭이자 조언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좀 여자끼리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이 좀 비판적으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고 방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받아들이고 적용을 해도 그 또래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결혼을 잘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여자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도태가 돼버리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뭐 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산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지만 막상 30대에 결혼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의 힘 혹은 집안이 부를 이룬 남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뭐 2배, 3배 이상으로 자산에 대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소비 성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 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마냥 돈을 쓰고 놀고 먹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정말 극혐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남자한테 접근을 하고 남자의 돈을 쉽게 생각하고 그 부를 연애 때부터 누리려는 그런 무임승차 마인드를 보인다 했을 때는 이거는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바로 끝나버릴 수 있다. 자산가가 원하는 여자는 내 자산을 쓰는 여자가 아니라 이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같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자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의 성향과 남자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소비 문화나 삶을 좀 향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더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조차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격차가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남녀 간에 너무 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경각심 내지는 공포심까지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